처음엔 아무도 몰랐어요. 그랬어요. 딸 지연은 늘 피곤하다며 씩 웃었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살림까지 챙기느라 몸이 지칠 만도 했죠. 괜찮아. 나야 늘 그렇지 뭐. 지연은 늘 이렇게 말했어요. 사위 민수는 언제나 성실한 척했어요. 주말마다 과일이며 반찬거리를 사들고 친정집에 와서 장모 미경 앞에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장모님, 이거 조금 사왔어요. 드셔보세요. 그 말에 미경은 늘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미경은 부엌에 서서 분주히 움직였어요. 고기를 양념에 재워두고 김치를 꺼내고 된장을 끓였어요. 솥뚜껑이 덜그럭거리며 증기를 내뿜었고 주방엔 파와 마늘 볶는 냄새가 가득했어요. 그 냄새 속에서 세 사람은 한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겉보기엔 평범하고 다정한 가족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였어요. 식탁 위에서 작은 이상함이 생겼어요. 민수가 숟가락을 건네다가 손끝이 미경의 손등에 스쳤어요. 보통이라면 바로 거둘 손길이었어요. 그런데 민수의 손이 아주 잠시 멈췄어요. 미경도 눈을 마주쳤고 짧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이상하게 길었어요. 지연은 그 순간을 보지 못했어요. 설거지하려고 일어나 있거나 피곤하다며 방 안에 누워 있었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시선이 오래 머물렀어요. 말이 필요 이상으로 부드러워졌어요. 식탁 아래에서 무릎이 스쳤을 때 민수는 젓가락을 잠시 멈췄어요. 미경은 모른 척 반찬을 더 얹어줬어요. 지연은 여전히 눈치채지 못했어요. 동네 사람들은 먼저 알아챘어요. 저 두 사람 좀 이상해. 카페 구석에서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날 오후 민수와 미경은 작은 카페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창문 밖으론 봄비가 내렸고 커튼이 반쯤 쳐져 있었어요. 민수가 커피잔을 건네는 순간 두 사람의 손이 겹쳤어요. 보통은 바로 떨어질 손길이었어요. 하지만 그 손길은 오래 붙어 있었어요. 무릎과 무릎이 닿아 있었고 눈빛은 깊었어요. 지나가던 아주머니는 그 장면을 똑똑히 봤어요. 그 아주머니는 말했어요. 그건 가족끼리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그랬어요. 내 눈으로 봤어요. 소문은 빠르게 번졌어요. 편의점 알바도 증언했어요. 같은 음료를 동시에 계산했어요. 게다가 포인트 번호도 같았어요. 사람들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넘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작은 정황 하나하나가 서로를 증명하는 듯 했어요. 비가 퍼붓던 어느 밤이었어요. 지연은 친정에 머물고 있었고 민수는 늦게까지 일을 했다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던 길 그는 잠깐 들렀어요. 옷은 젖어 있었고 머리칼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미경은 수건을 건네며 그의 머리를 닦아줬어요. 이마에서 귀 뒤로 목덜미까지 천천히 손길이 움직였어요. 그 순간 공기는 묘하게 달라졌어요. 민수는 눈을 감았고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한숨과 함께 그날 선을 넘었어요. 그랬어요. 그렇게 시작됐어요. 다음 날 아침 미경은 아무 일 없던 듯 밥을 차렸어요. 지연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밥이 최고예요. 민수는 젓가락을 들어 올리다 손이 떨렸어요. 콩나물이 바닥에 떨어졌고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 소리는 세 사람의 귀에 오래 남았어요. 그 후로 민수와 미경은 이유를 만들어 만났어요. AS 기사 예약이 겹쳤다거나 마트 할인 행사가 오늘까지라거나 지연에게 깜짝 선물을 사야 한다거나 말은 늘 반듯했어요. 하지만 걸음은 늘 같은 방향으로 향했어요. 카페 뒤쪽 골목에 가로등이 꺼진 곳, 편의점 창고 옆 CCTV가 닿지 않는 자리. 그들은 이런 장소를 너무 빨리 배웠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더 이상 소문이 아니라 봤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랬어요. 모든 건 이미 시작돼 있었어요. 사진과 USB를 본 그날 이후로 지연은 밤마다 눈을 감지 못했어요. 그랬어요. 눈꺼풀을 닫으면 오히려 화면이 더 또렷해졌어요. 골목 가로등 아래 겹쳐진 두 사람의 그림자, 유리창에 찍힌 손바닥, 차 안에서 흔들리던 어깨. 머리를 흔들어도 지워지지 않았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셨지만 폐 안쪽까지 차갑게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그 차가움 속에서 지연은 생각했어요. 봐야 해요.
내 눈으로 다시 확인해야 해요. 그랬어요. 그래야 앞으로를 정할 수 있어요. 아침이면 민수는 평소처럼 일하러 나간다고 말했어요. 그랬어요. 넥타이를 매며 거울 앞에서 시선을 피했고 지연이 가까이 서면 발짝 물러났어요. 그 거리가 이상했어요. 미경의 목소리는 변함없이 부드러웠어요. 지연아, 너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인다. 주말에 와서 좀 쉬어라. 말끝의 온기는 너무도 익숙한 엄마의 것이었는데 그 온기에서 다른 온도를 자꾸 떠올리게 됐어요. 지연은 그걸 알아채자마자 등을 돌렸어요. 괜찮아요. 아직은 괜찮아요. 그렇게 말했어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속은 끓고 있었어요. 점심 무렵 슈퍼 아주머니가 말을 붙였어요. 그랬어요. 어젯밤 늦게 민수 씨 봤다? 지연은 고개를 들었어요. 아주머니의 손에 들린 계산기가 가볍게 딸깍거렸어요. 혼자가 아니었지. 아주머니는 더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사람들은 눈치를 받고 한 번 막을 수 있는 말은 쉽게 터지지 않았어요. 지연은 계산대 위에 손을 올렸다가 내렸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결국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차 안에 있었어. 창문이 김으로 가득했어. 아니 움직였어. 난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지. 계산기의 딸깍 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랬어요. 아직은. 밤이 되자 지연은 택시를 탔어요. 그랬어요. 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하고도 중간에 내리겠다고 했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간판 불빛이 간헐적으로 얼굴을 스쳤어요. 빵집의 달콤한 냄새, 고깃집의 연기, 편의점 문이 열릴 때마다 새어나오는 차가운 공기. 지연은 그 모든 냄새와 소리를 기억했어요. 나중에 돌아봤을 때 오늘의 밤을 정확히 다시 꺼내기 위해서였어요. 택시가 멈추자 지연은 조용히 내렸어요. 신호등의 초록불이 몇 번이고 켜졌다 꺼졌어요. 길모퉁이에서 기다리던 그림자가 하나 있었어요. 민수였어요. 핸드폰 화면 불빛이 그의 턱선을 비췄어요. 누군가에게 지금이라고 보냈어요. 그 지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지연은 알고 있었어요. 그랬어요. 미경은 조금 늦게 나타났어요. 그랬어요. 멀리서 걸어오는 발걸음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무릎까지 내려오는 베이지색 코트 자락이 바람에 흔들렸고 발 뒤꿈치가 바닥에 닿을 때마다 얇은 소리가 났어요. 두 사람은 따로 걷다가 같은 속도로 가까워졌어요. 서로의 그림자가 긴 칼날처럼 길게 늘어졌다가 겹쳤어요. 말은 거의 없었어요. 말이 필요 없을 만큼 이미 많은 게 오갔어요. 민수가 먼저 손을 올렸고 미경의 뺨을 향한 손끝은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그 손이 멈춘 자리에 지연의 심장이 떨어졌어요. 바닥까지 깊이. 그랬어요. 지연은 그 순간에도 조용했어요. 그랬어요. 숨을 내쉬지 않는 법을 배운 사람처럼 스스로를 억눌렀어요. 포켓 속 핸드폰을 꺼냈지만 셔터를 누르지 못했어요. 사진이 없어도 이미 충분했어요. 눈으로 본 건 더 이상 지워지지 않으니까요. 그때 골목 끝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배달원이 골목을 스쳐 지나가며 움찔했어요. 오토바이의 헤드라이트가 잠깐 두 사람을 비췄는데 그 짧은 빛 속에서 두 사람은 손을 놓지 않았어요. 비춰졌음에도 놓지 않았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지연은 그 장면이 가진 뻔뻔함을 오래 기억했어요. 들켜도 괜찮다는 표정이었어요. 마음속에서 그런 문장이 또렷하게 떠올랐어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평소처럼 커피를 내렸어요. 그랬어요. 물 끓는 소리가 작게 울리고 커피가 천천히 떨어졌어요. 주방 창밖으론 어제의 골목이 보였어요. 낮의 골목은 평화로웠어요. 어젯밤의 어둠과는 딴판이었어요. 평화로운 풍경이 미워졌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신발끈을 묶었어요. 끈을 다시 묶고 또 묶었어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했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늦어요? 지연이 물었어요. 민수는 대답했어요. 아마도요. 그 목소리는 낮고 짧았어요. 말과 말 사이에 한숨이 섞였어요. 미경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연아, 저녁에 들를래? 지연은 한 박자 늦게 대답했어요. 네, 엄마.
그랬어요. 지금은 아직 네. 오후에 지연은 친구에게 문자를 썼어요. 그랬어요. 너 바빠? 그 다음 문장으로 엄마와 민수를 쓰려다 지웠어요. 삭제된 문장이 화면 위에서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게 억울했어요. 지워도 몸속에 남는 잔상은 지울 수 없었어요. 친구에게 보내지 못한 메시지들은 임시 저장처럼 마음 가장 깊은 서랍에 차곡차곡 쌓였어요. 그 서랍 앞에 서서 지연은 생각했어요. 말로 꺼내는 순간 나는 그 장면을 평생 들어야 해요. 그랬어요. 지금은 아직 아니에요. 저녁 무렵 지연은 다시 움직였어요. 그랬어요. 오늘은 다른 길을 골랐어요. 카페와 편의점, 빵집과 노래방이 이어지는 줄을 따라 사람들의 발길이 가장 많은 곳과 가장 적은 곳의 경계를 잰 듯 걸었어요. 민수는 회사에서 나온 뒤 버스를 2번 갈아탔어요. 버스 창밖에 비친 그의 얼굴은 창유리와 겹쳐 두 겹으로 흔들렸어요. 종점에서 내린 민수는 오래된 상가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간판이 반쯤 꺼진 층층의 계단이 있었어요. 지연은 멀찍이 뒤따랐어요. 계단 참마다 좌우로 길게 늘어진 전선이 흔들렸고 손잡이는 오래돼 까끌거렸어요. 발 뒤꿈치가 금속에 닿을 때마다 미세한 진동이 손바닥으로 올라왔어요. 그 진동이 심장 박동과 겹쳐졌어요. 그랬어요. 민수는 3층에서 멈췄어요. 그랬어요. 좁은 복도를 따라 끝방 앞에 섰고 문을 두드리지 않았어요. 문은 안에서 열렸어요. 미경이었어요. 넓지 않은 방, 희미한 전등, 커튼이 반쯤 쳐져 있었어요. 지연은 복도 끝 모서리에 붙었어요. 문이 닫히는 동안 방 안에서 새어나오는 공기가 살짝 달콤했어요. 낯선 향수와 달콤한 과일 냄새, 그리고 어젯밤 비에 젖었던 옷에서 올라오던 습기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달콤함과 습기, 그 두 가지 냄새가 함께 있을 때 지연의 목은 말랐어요. 왜인지 그 조합이 날카롭게 느껴졌어요. 그랬어요. 방 안은 조용했어요. 조용함은 오히려 모든 걸 말해줬어요. 가끔 웃음이, 아주 낮은 웃음이 벽을 타고 나왔어요. 지연은 이 조용함이 너무 크게 들렸어요. 발 뒤꿈치를 들어 체중을 분산하고 벽에 등을 붙였어요. 시계 초침 소리도 없는데 시간은 유난히 느리게 흘렀어요. 손에 쥔 핸드폰은 무거웠어요. 기록할 수 있었지만 지연은 아무것도 누르지 않았어요. 기록은 이제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충분했어요. 이미 넘었어요. 그랬어요. 오래 지나지 않아 문이 열렸어요. 공기가 한 겹 빠져나오듯 방 안의 온기가 복도로 흘렀어요. 민수의 셔츠 단추가 한 칸 비어 있었고 미경은 머리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서로 눈을 마주치며 짧게 웃었어요. 말없이 웃는 그 시간이 길었어요. 지연은 그 웃음을 보면서 이상하게 마음속에 깊은 고요를 느꼈어요. 폭발이 아니라 고요였어요. 마음 한가운데가 텅 비는 고요. 그 고요 속에서 지연은 깨달았어요. 이제 내가 묻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랬어요. 나는 더 이상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지연은 평소처럼 불을 켰어요. 그랬어요. 주방 전등빛이 하얗게 식탁을 덮었어요. 컵 하나를 꺼내 물을 따랐어요. 물 표면이 아주 조금 흔들렸어요. 손이 떨렸기 때문이었어요. 민수는 뒤늦게 들어왔어요. 신발을 벗으며 소리를 내지 않으려 했어요. 그 조심스러움이 오히려 더 큰 소음처럼 느껴졌어요. 오늘은 어땠어요? 지연이 물었어요. 민수는 짧게 대답했어요. 보통이었어요. 그 말에서 보통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들렸어요. 그 단어는 오늘이라는 하루를 설명하기엔 너무 얇았어요. 지연은 그걸 알면서도 더 묻지 않았어요. 그랬어요. 오늘은 묻지 않는 게 맞았어요. 묻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지연은 일부러 다른 동네로 장을 보러 갔어요. 그랬어요. 익숙한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였어요. 다른 동네의 공기도 결국 비슷했지만 모르는 얼굴들 사이에 있으니 마음이 덜 흔들렸어요. 길을 건너다 신호가 바뀌었고 한 아이가 뛰어와 어머니 손을 붙잡았어요. 그 장면이 눈을 찌르는 빛처럼 강하게 들어왔어요. 손을 붙잡는다는 건 이런 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따뜻하고 안전하고 서로를 잃지 않기 위해 꽉 잡는 것. 지연은 그 단어들을 떠올리며 한참 동안 신호가 바뀐 줄도 몰랐어요. 뒤에서 누군가 가요라고 말했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발을 뗐어요. 그랬어요. 저녁이 되자 이웃들 사이에 또 다른 이야기가 돌았어요. 그랬어요. 경비 아저씨가 말했대요. CCTV 각도에 안 들어오는 줄 아나 본데 반사 거울에 비쳐요. 나는 봤어요. 빵집 주인은 새벽에 창고 정리를 하다 봤대요. 골목에 차를 대고 안에서 몸이 가까웠어요. 실루엣이 겹쳤어요. 사람들은 각자 다른 단어를 썼지만 가리키는 장면은 하나였어요. 하나의 장면이 여러 입을 통해 확대됐어요. 소문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음의 중심을 가진 이야기로 바뀌었어요. 지연은 그 사실을 담담히 받아들였어요. 마음이 아프지 않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아픈 마음을 안쪽으로 접어넣는 법을 배웠다는 뜻이었어요. 그랬어요. 밤, 지연은 불을 끄고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얇은 커튼을 밀어 올렸어요. 방 안 공기가 바뀌었어요. 지연은 그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어요. 어젯밤 골목의 냄새, 오래된 상가의 습기, 달콤한 향수의 잔향이 아닌 그냥 바람의 냄새였어요. 그 단순함이 위로가 됐어요. 민수는 안방에서 낮고 짧은 코 고는 소리를 냈어요. 미경의 번호는 지연의 통화 목록 맨 위에 있었어요. 엄마라는 이름 옆에 전화를 걸 수 있는 아이콘이 있었어요. 지연은 아이콘 위에 엄지손가락을 올렸다가 내렸어요. 오늘은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지금은 아직 아니었어요. 말은 칼이었어요. 칼을 쥐는 순간 피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랬어요. 다음 날 지연은 드라이브를 했어요. 그랬어요. 도시를 한 바퀴 도는 동안 신호와 신호 사이를 계산했어요. 점심시간에 자동차 행렬 회전교차로의 급한 깜빡이, 나무 사이로 드문드문 들어오는 햇빛. 라디오에선 낯익은 노래가 흘러나왔고 가사는 이해하기 쉬운 말들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는 후렴이 2번 반복됐어요. 지연은 볼륨을 낮췄어요. 사랑은 끝나요. 마음속으로 대답했어요. 끝나는 사랑도 있어요. 그랬어요. 끝나야 하는 사랑이 있어요. 끝내야 하는 것도 내가 해야 해요. 저녁 지연은 스스로를 앉혀두고 생각을 정리했어요. 그랬어요. 지금까지 본 것들, 들은 것들, 맡은 냄새, 밟은 바닥, 손에 남은 감각. 그 모든 것을 조용히 펼쳐놓고 하나씩 접었어요. 접은 종이는 서랍 안에 들어갔어요. 서랍은 닫혔어요. 그리고 다른 서랍을 열었어요. 그 서랍 안에는 빈 종이가 있었어요. 지연은 거기에 2줄을 적었어요. 나는 봤어요. 그랬어요. 내 눈으로. 그리고 한 줄을 덧붙였어요. 이제 내가 결정해요. 그날 밤 초인종이 울렸어요. 그랬어요. 아주 짧게 2번. 문 앞엔 작은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안에는 카드 한 장과 접힌 사진 2장이 있었어요. 사진 속에서 골목가로 등 불빛이 길게 번졌고 창문에 찍힌 손바닥이 또렷했어요. 카드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당신만 모르는 거였어요. 지연은 사진을 오래 보지 않았어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사진을 봉투에 다시 넣고 카드를 접었어요. 접힌 자리마다 종이는 조금 더 단단해졌어요. 지연은 그 종이를 책상 서랍에 넣었어요. 손잡이가 작게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와 함께 마음이 아주 조금 가벼워졌어요. 그랬어요. 침대에 누웠을 때 지연은 자신에게 또박또박 말했어요. 나는 피해자가 아니에요. 그랬어요. 오늘부터는. 그 말은 방 안에 오래 남았어요. 벽에 닿았다가 돌아와 다시 지연의 귀로 들어왔어요. 민수의 호흡은 일정했고 미경의 번호는 여전히 통화 목록 맨 위였어요. 그러나 이제 그 번호는 단순한 연락처가 아니었어요. 선택지였어요. 숨길 건지 드러낼 건지. 그랬어요. 내가 정해요. 지연은 눈을 감았어요. 이번엔 장면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대신 내일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내일. 다음 밤. 다음 장면. 그랬어요.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정말로. 그리고 지연은 천천히 숨을 골랐어요.
오래, 아주 오래. 숨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한 칸씩 넓어졌어요. 넓어진 마음 안에 자리 하나가 생겼어요. 결심이 앉을 자리였어요. 결심이 앉자 방은 조용해졌어요. 바람은 커튼을 살짝 들어 올렸고 달빛이 바닥을 얇게 칠했어요. 지연은 속삭였어요. 준비됐어요. 그랬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부터 내가 쓰는 이야기였어요.